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규수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동안에 국가유공자 관련 또는 고엽제 환자와 관련된 영상을 몇 차례 올렸었는데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부풀려 얘기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런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영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보건제도, 고엽제 후유증의 2세 환자, 지금 3세, 심지어는 4세까지도 출생을 했다고 그러죠.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계 수치에 누락된 인원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 또는 캐나다 쪽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런 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전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던 모양인데, 국내에 이제 관련된 소식을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이제 교민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지만 이런 이제 사항과 관련된 분들이 사실 또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사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꽤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증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약 한 10만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인 경우는 2세 환자가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고엽제 후유증인 경우만 2세 환자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2세 환자로 인정된 그런 경우에 숫자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구나. 국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고엽제 후유증 2세 또는 3세 중에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환자로서의 어떤 보훈제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누구인가요? 지금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질병의 가지수는 24가지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2세 환자에 대한 것은 딱 3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참 많은 아쉬운 부분인데, 고엽제 2세, 3세 환자들로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부의 업무를 이렇게 직접 하는 또는 또 이제 입법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여론을 좀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는 3세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경우는 딱 3가지. 고엽제 후유증의 질병 중에서 척추 이분증, 물론 이게 또 은폐성 척추 이분증은 또 제외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판정받은 사람이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말초 신경병인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에서 말초 신경병 환자로 판정받은 경우가 한 3천여 명이 좀 안 됩니다. 2,7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2세 환자는 한 150여 명 정도. 그러니까 2세 환자 중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마비 척추 병변, 이것이 한 10명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경우가 척추 이분증에 한 20여 명, 또 말초신경병에 한 150명 정도, 그리고 하지마비 척추병병이 한 10명 정도니까 다 해봐야 한 200여 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판정 환자를 정확하게 수치를 또 확인을 해보면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고엽제 2세 환자의 그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임에서 추산하는 그런 경우는 300여 명이 넘는 정도로 보고 있다는데 사실은 더 많을 걸로 봅니다. 전국 각지에 또는 해외 이주민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지만 미처 이런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판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않겠느냐.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을 받은 또는 후유증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약 한 10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출생한 경우에는 2세 환자로 판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외국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의 경우는 베트남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 피해 당사국이죠. 그래서 베트남이 일찍부터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정부 조치가 있어가지고 하노이 인근에 어떤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우정의 마을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해요. 거기에 그런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나라의 어떤 이 재정 상태가 좋은 세계 최강대국인 가장 부자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외상이라든지 또는 선천성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를 뺀 나머지 질병 전체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자 나라라서 좀 혜택이 좀 폭넓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워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좀 도입해가지고 빠르게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들이 또는 3세 환자들이 적지 않은 치료를 받고 또 보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처우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고엽제 피해자를 이분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고엽제 후유증하고 후유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구분을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단일화해가지고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이렇게 어떤 처우의 등급을 약간 좀 나누는 정도로 해야지 고엽제 후유증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건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은 경도, 중등도, 고도에 따른 이 수당만 받을 뿐이지 국가 유공자 등록 대상이 안 됩니다. 고엽제 이 2세 환자도 후유증에 한정돼서만 2세 환자를 인정하는 것이지 후유증에 대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닐까. 그래서 차제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제 이 행정각부로 결산된 마당에 이런 부분도 고엽제 후유증하고 고엽제 후유증도 단일화해서 한 가지로 묶어서 처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따지듯이 고엽제 후유증하고 후유증을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학자로서 무슨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건 국가 정책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또 이제 억울한 사정을 진정하는 그런 형태로 좀 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여론을 좀 조성하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엽제 후유증하고 고엽제 후유증을 단일화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등급만 달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2세하고 3세는 확인이 되잖아요. 또 앞으로 태어날 4세 이게 유전이 몇 대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임상적인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태어난 또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미리 의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고엽적 후유증, 후유증의 환자들 또는 그 후손들이 적절한 이 보건 혜택과 이제 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련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단체 설립을 적극 권장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인체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단체를 설립할 때는 절차와 비용이 좀 들겠지만 그런 정도를 준비를 못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립을 준비하거나 그걸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장 적절한 어떤 절차와 효율적인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또는 3세 환자에 대한 어떤 그 보훈 제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또 연구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위에 번호가 나와 있죠.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는데,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이제 그 상담 시간이 써 있잖아요. 오전 9시부터 밤 7시까지. 새벽에 전화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는 시차가 이렇게 16시간 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산해가지고 전화를 주시는데, 국내에 계신 분들이 뭐 이른 아침에 또는 밤 11시에 이건 좀 삼가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받는 경우 있겠지만 아무튼 전화를 받고 적절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